예? 대북 송금이 도대체 몇 년 지난 얘기입니까? 자. 매 선거 때마다 그 대북 송금을 아직도 우려먹습니까? 국민들 실망할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돼서 뭘 할 것인지를 말씀하셔야지. 그 선거 때마다 대북 송금 얘기 계속 재탕삼탕하면 그 무능한 대통령들이지 뭐예요, 그게. 제가 안철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그 박지원 대표. 제가 조금 물을게요. 이틀 전에 박지원 대표가 전주에 가서 예? 제가 이거 옮기기도 좀 상스러운데 문재인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예? 대북 송금 특검으로 골로 보냈다 이렇게 박지원 대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또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씨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또 우리 문재인 후보를 다 용서하셨다 이러고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대화를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게 대북 송금 사건, 대북 송금이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후보님? 지금 모든 역사가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공입니까? 되는 과입니까? 일은 공은 계승하고 잘못된 점들은 교훈을 얻어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DJ 정부 때 대북 송금은 공입니까, 과입니까? 저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대북 봅니다. 송금에 공이 있습니까?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봅니다. 불법 대북 송금에 공이 있다고요? 무슨 공이 있습니까? 그것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의도는 그렇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도 어떤 의도요? 우리 평화 통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것이 평화로운 한반도와 그리고 평화 통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불법으로 그렇게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 줍니까? 그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경로만이 지금 다를 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아니 국민이라면 그 사건으로 박지원 대표는 징역 3년을 살고 나왔는데 그때 대북 송금 특검이 그러면 특검한 게 잘못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3년 징역형 유죄 판결 확정 판결 내린 게 잘못됐습니까? 대법원의 판단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 입장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의 예. 불행한 역사 중에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를 불행한 역사의 한 부분이라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 주역이 국민의당의 당대표고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전부 다 햇빛 정책의 계승자인데 안철수 후보님 혼자 나와가지고 지금 보수 인척하면서 사드 찬성한다 그러고 당론은 반대고 햇볕 정책 예? 그거 계승하십니까? 이런 불법을 저지른 햇볕 정책을 계승하십니까? 아니 그 돈이 북한 핵미사일이 됐는데 그 핵미사일이 우리 국민들 생명을 위협하는데 그 사드를 배치를 왜 국민의당은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 후보님과 국민의당이 이상하다 이거죠. 사드를 반대했던 이유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중요한 외교적인 수순을 빼먹어서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끼쳤습니다. 저도 그런 의도로 그때 초기에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대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은 대북제재 국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 통일입니다. 지금 시작점과 마지막 부분은 같지만 그 경로에 대해서 서로가 어떤 것이 최선이라는 방법론이 다른 겁니다. 안 후보님, 다음 대통령이 북한을 김정은이를 어떻게 다룰 거냐, 그죠? 그리고 북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는 저는 대한민국의 운명과 달려있는 문제인데 과거의 대북 송금, 그게 핵미사일에 대해서 우리 머리 위로 지금 떨어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애매한 답변 하지 공과 않았습니다. 과라고 그러셨어요, 분명히. 지금 공과 과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판결대로입니다. 그렇지만 과라고 말씀하셔야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불행한 역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러면 또 다른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제가 시간이 없지만 예. 제가 유승민 후보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 말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그때 김홍걸 그때 김대중 대통령 이 남북 정상회담 연 것은 이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역사적인 결단이죠. 거의 통치행위적 결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남북 관계 대전환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큰 차원의 돈을 퍼주고 평화를 구걸한 거죠. 큰 차원의 공헌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래서도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점이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우리 그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됐을 때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과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홍준표 후보님 네. 시간이 가장 많이 남으셨어요. 햇볕 정책을 개선하십니까? 안 후보님? 아, 예. 안 그것도 후보님. 역시 지금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은 햇볕 정책을 본인이 개선하십니까? 100% 그대로 다 옳거나 100% 다 아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중에서 DJ의 햇볕 정책을 개선하시겠습니까? 그중에서 저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해결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단 지금 현재는 대북 제재 국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북 제재를 왜 하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한 체제가 붕괴된 적이 없습니다. 제재만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유가 제재의 끝에 있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자 함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강력한 제재와 병행해서 적절한 시기에 대화를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집권하시면 북에 이제 달러를 제공을 해야 되겠네요. 아유,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돈은 그거는 안 주고. 완전히 이렇게 넘겨짚기십니다. 아니 논리의 DJ 비약도 그런 게 시절에 없습니다. 북에 넘어간 돈이 현물하고 달러고 22억 달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물하고 현금하고 넘어간 게 44억 달러입니다. 그걸 제가 찬성하는 게 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을 한 푼도 안 줘도 저는 알기로는 북은 돈 안 주면 그 대화 안 합니다. MB 때도 대화의 조건으로 남북 정상회담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MB가 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후보님 되시면 북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돈을 갖다 바쳐야 될 건데 똑같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은 햇볕 정책을 다릅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대북 제재 국면입니다. 대북 제재하는 이유가 그렇게 그 뒷거래하지 않기 위함 아닙니까? 홍준표 제가, 의원이 제가 좀 네.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14 정상회담 때도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니 14정상회담이라기보다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금하고 달러 현물하고 넘어간 게 통계 통일부 자료를 보면 한 44억 달러가 나옵니다. 그 금액은 그래서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더 많았죠. 그래 안 그걸 주죠. 팩트 확인해 보세요. 아니 그래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 돈이 다 해기돼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하나만 더. 예. 그 시기에 햇볕 정책 네. 그리고 또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 그게 우리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남북 정책의 기조 아닙니까? 다만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은 북핵 문제가 엄중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뿐이지 햇볕 정책, 대북 포용 정책 이런 정책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북한을 우리의 품으로 끌어와서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줘가지고 지금 북핵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 문재인 후보님의 사드에 대한 모호한 태도, 북한 인권법 할 때 물어보지 않았다 이래 거짓말하는 거, 국가보안법 문제도 그 당시에는 송영건 기무사령관이 2003년 여름에 청와대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수석한테 불려가가지고 저녁 먹고 난 뒤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 달라 문수석이 분명히 했다는 것은 2012년도 12월 신동아에 송영건 기무사령관이 이거에 인터뷰가 나와 있어요. 그쪽 근데 다 그것도 그건 아닙니까?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지도자가 하는 거는요 솔직해야 됩니다. 네, 저도 좀 말씀을 좀 지도자는 드리겠습니다. 솔직해야 네. 됩니다. 그 자, 잠깐만요. 문 후보님. 북한에 물어보지 제가 않았다 얘기하겠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거짓말 그걸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지난번에도 책임지라고 하더만은 아니 도대체 이건 무슨 토론하면서 대북 혀를 송금이 거짓말이라고 도대체 말을 몇 년 함으로써요. 지난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잠깐만요. 지금 예? 대북 송금이 도대체 몇 년 지난 얘기입니까? 자. 매 선거 때마다 그 대북 송금을 아직도 우려 먹습니까? 국민들 실망할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돼서 뭘 할 것인지를 말씀하셔야지.
그 선거 때마다 대북 송금 얘기 계속 재탕삼탕하면 그 무능한 대통령들이지 뭐예요, 그게. 제가 안철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그 박지원 대표가 사드 배치 반대는 김대중 대통령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랑 생각이 틀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사드 배치 중이라고 했는데 사드는 지금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배치 중 아닙니다. 미국도 그걸 이번에 와서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안철수 후보님의 문제 인식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인식 제가 안철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그 박지원 대표 한테 제가 조금 물을게요. 이틀 전에 박지원 대표가 전주에 가서 예? 제가 이거 옮기기도 좀 상스러운데 문재인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예? 대북 송금 특검으로 골로 보냈다 이렇게 박지원 대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또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잠깐만요. 지금 예? 대북 송금이 도대체 몇 년 지난 얘기입니까? 자. 매 선거 때마다 그 대북 송금을 아직도 우려먹습니까? 국민들 실망할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돼서 뭘 할 것인지를 말씀하셔야지. 그 선거 때마다 대북 송금 얘기 계속 재탕삼탕하면 그 무능한 대통령들이지 뭐예요, 그게.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씨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또 우리 문재인 후보를 다 용서하셨다 이러고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대화를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게 대북 송금 사건, 대북 송금이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후보님? 지금 모든 역사가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북 송금은 우리가 해야 공입니까, 되는 과입니까? 일은 공은 계승하고 잘못된 점들은 교훈을 얻어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디제 정부 때 대북 송금은 공입니까, 과입니까? 저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봅니다. 대북 송금에 공이 있습니까?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봅니다. 불법 대북 송금에 공이 있다고요? 무슨 공이 있습니까? 그것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의도는 그렇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도 어떤 의도요? 우리 평화 통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것이 평화로운 한반도와 그리고 평화 통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불법으로 그렇게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 줍니까? 그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경로만이 지금 다를 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아니 국민이라면 그 사건으로 박지원 대표는